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의 3개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 결과 동남을과 광산을 모두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선 조국혁신당이 가장 높았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광주 서구갑 후보가 법원의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목중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상징하는 조형물인 4월 걸상이 광주에 세워졌습니다.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상처를 서로 보듬고 연대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정보가 차단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며 해당 사업의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광주시에 다시금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보는 공약 정책 한판 승부, 오늘도 공정한 기획보도로 시작합니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유권자 20만 명, 북구을은 광주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선거구인데요. 구도심에 사람이 많이 사는 만큼 교통난도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후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일찍부터 대단히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유권자 수만 20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광주 북구 을 선거구. 용봉, 우남, 일곡, 양산 등 관할 10개 동은 인구수는 물론 선거인단도 광주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된 자치구를 품고 있어 주민들의 지역 현안 민감도가 높은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민의힘 양종화, 새로운 미래 박병석, 개혁신당 김원갑, 진보당 윤민호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에 응하지 않은 양종화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에게 북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물었습니다. 전진숙, 윤민호 두 후보는 철도를 지하화하면 생활권 단절과 교통체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정역과 강주역을 지하화시키면 상부가 이를테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동운고가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용봉 IC하고 직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 일정 정도 분산이 되면서 철길을 폐선해서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하면 동운고가도 철거되어지고 중흥상거리의 교통체증도 뻥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 IC 진출입률도 확장하고 고속도로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후보는 메가시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권의 생활 인프라,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를 재편하는 계획입니다. 그 빅 플랜 하에서 북구의 진출입로의 장기적인 교통 정체의 문제가 그 안에서 도로를 예를 들어 2층 도로로 만든다든지 지하도로로 만든다든지. 김원갑 후보는 진출로 확대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과 출입구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특화된 공약을 꼽아달라고 했더니 다양한 약속이 쏟아졌습니다. 진보당 윤민호 후보는 지방검찰청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는 5.18 당시 광주 시민에게 정신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새로운 미래 박병석 후보는 공립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민주당 전진숙 후보는 패밀리랜드를 첨단 문화복합 테마파크로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양종화 후보는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밝혀주기를 요청한 광주 MBC에 후보 측 관계자를 통해 개인 사정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만나야 하는 5 후보들의 색다른 공약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 밤사이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6시까지 완도 지역에서는 7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구례 지역에서도 6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도 시간당 5에서 7mm 안팎의 꽤 굵은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종일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 늦은 밤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 비는 잠시 멎었다가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에 5mm,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 수준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교적 세찬 비가 지날 것으로 보여서요. 안전사고 없도록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광주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들이 합동으로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광주 광산을과 동남을 두 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동남을과 광산을 모두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두 선거구 모두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와 새로미래 이낙연 대표의 격돌로 관심을 끌고 있는 광주 광산구 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64%, 새로미래 이낙연 후보 17%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5%, 진보당 전주현 후보 3%,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가 1%로 조사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 민영배 후보가 76%, 이낙연 후보는 9%로 두 후보의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비례대표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40%, 더불어민주연합 28%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미래, 개혁신당은 각각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명이 출마한 동구, 남구, 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지지하는 후보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골 후보 56%, 무소속 김성환 후보 20%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가 8%, 진보당 김미아 후보 5%,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가 1%로 조사됐습니다.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안도골 후보와 김성환 후보의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도 조국혁신당 39%, 더불어민주연합 30%로 조국혁신당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각각 물었는데,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광산을에서는 77%, 동남을에서는 76%로 나타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는데 광산을 85%, 동남을 8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 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3곳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표본은 광주 동남을 500명, 광산을 504명이고 응답률은 16.9%에서 20.8%, 표본 오차는 두 선거구 모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재판 거부와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소나무당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송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송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어서 총선 브리핑입니다. 강연구 국민의힘 광주 동구 남구갑 후보는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을 착공해 남구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광주 광산을 후보는 소상공인 전용 금융상품 개발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석형 무소속 담양 한평 영광 장성 후보는 한빛원전을 활용해 영광에 원자력 수소, 보건 등 특목고등학교를 신설해 지역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시민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등 이익공동체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요구한 공원 면적은 상당히 지켜냈지만 사업 관련 대부분의 정보가 차단되면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광주시는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과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흥구는 여기에 더해 나로 우주센터로 가는 도로망 구축 사업도 큰 틀에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과기부와 국토부, 국방부 등이 투자하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첨단산단, 국방우주발사장,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달 14일 전남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고흥 우주 국가산단에 대한 적극적인 예타 면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고흥구는 우주산업 생태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흥읍에서 우주센터를 잇는 33.9km의 국도 15호선 확포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고중량 우주발사체 기자재 수송이 어려워 4차로 신설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6,581억 원의 국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 2021년 국도에 대한 예타 면제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탈락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국도라는 말 대신 우주센터 연계도로라는 용어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고흥군도 이미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위한 입주기업 협약식에서 이 도로의 확포장을 약속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까지 접근성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고속도로와 철도도 추진하지만 우선은 고흥읍에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4차선 확포장 꼭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우주국가산단, 복합안보우주센터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에 5월 걸상이 설치된 데 이어 올해는 광주에 제주 4.3을 상징하는 4월 걸상이 설치됐습니다. 육지에 세워진 최초의 4.3 조형물인데요. 제주는 광주를 보듬고 광주는 제주를 끌어안으며 함께 아픔을 기억하고 연대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한편에 작은 조형물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4월 걸상입니다. 작품 이름은 민중의 힘입니다. 제주 4.3 학살의 상징인 총알이 꺾인 모습을 형상화했고 꺾인 총알 밑에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제주 몽돌을 놓았습니다. 큰 바위에서 작고 매끈한 돌로 변한 몽돌의 모습은 거친 시간을 견뎌내며 작아졌지만 결국 4.3 폭력을 견디고 이겨낸 민중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육지에 세워진 최초의 4.3 조형물인 4월 걸상은 이렇게 시민 누구나 앉으시면서 제주 4.3과 광주 5.18을 생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몽돌을 비유해서 도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그 당시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역사의식을 표현한 건데 그 어차피 보면 구부러진 총알이 어찌 보면 잘못된 권력이고 국가 폭력이거든요. 이번에 세워진 4월 걸상은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서귀포시청 앞에 5월 걸상을 세운 것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광주 광산구에 4월이라는 걸상을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족으로서 제주 도민으로서 5월 어머니들도 제주 4.3과 광주 5.18은 국가폭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4월 걸상은 작은 조형물이 아닌 서로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4.3이나 광주 5.18은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폭력의 고리를 끊고 해체하기 위해서는 대중 모두가 폭력의 피해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리고 연대하고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 자라온 폭력의 확산과 승계를 차단하고 인간 존중과 평화의 연대를 강화하는 참으로 희망찬 상징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의미가 서린 곳이라면 어디든지 놓여지고 있는 5월 걸상은 다음 달에는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군에 8번째 5월 걸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76주년입니다. 제주에 4.3 역사관과 전시관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가해자들의 정보는 온전하게 기록돼 있지 않아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입니다. 4.3 당시 제주 최대의 집단 수용소였던 주정공장 터. 이곳은 불법 군사 재판을 받은 2,500여 명과 한국전쟁 이후 예비검속으로 끌려온 주민들을 감금하는 장소였습니다. 4.3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주정공장 터에는 70여 년 만에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역사관이 들어섰습니다. 주정공장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거나 학살됐습니다. 일부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인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기도 했고 많은 수용자들이 바다에 수장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도 진짜로 내가 정말 죄가 있어서 죽는다 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어느 하나 한 분 모두 이제 고귀한 생명들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문제는 이곳 역사관의 기록들이 사실상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관 전시물에서는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관 어디에서도 희생자들이 왜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는 전혀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전시물은 모두 20여 개. 피해에 대한 부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학살 명령을 내린 군 수뇌부의 이름이나 가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용소를 관리하고 책임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당시 군일 텐데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그 가해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 2008년 개관한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도 가해자들의 실체는 가려져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품은 아예 가려지거나 원래 모습이 훼손된 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행방불명자들을 상징하는 그림과 그 원인을 향하는 수많은 선들. 하지만 작품 가운데는 검게 가려져 있습니다. 원래 타임즈에 실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었지만 개관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려졌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를 적극화하기 위해서 제주도 사건 등을 가혹하게 탄압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학계에서는 4.3 문제의 명백한 책임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라리 방화 사건에서 경찰의 책임을 만화로 그린 김대중 작가의 작품은 아예 다른 전시물로 바뀌었습니다. 배부상 얘기까지 되고 4.3이 해결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런 가해자들의 진실을 밝히는 작품이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원위치대로 복원시켜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오래된 화두의 전제 조건은 가해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사과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가려진 가해자들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도시철도 3, 4, 5호선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호선 지하철, 2호선 트램과 더불어 대전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량 형식이나 사업비 등이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이 의문입니다. 대전문화방송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가 계획하는 도시철도 3호선은 신탄진을 기점으로 둔산과 가오, 산내를 잇는 남북 29km 노선입니다. 4호선은 덕명에서 도안, 송촌까지의 동서 관통 노선이며 5호선은 컨벤션센터에서 정부청사를 지나 오월드까지로 3개 노선 총 길이는 59.8km입니다. 여기에 시는 오는 2028년 2호선 트램과 동시 개통 예정인 2.03km 지선과 가수원 내거리에서 유성원천 내거리까지 6.2km 구간에도 내년까지 바퀴 달린 트램을 시범 도입합니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역 균형 발전, 교통 불편 지역 해소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적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3, 4, 5호선의 하루 이용객은 5만에서 7만여 명으로 예비 타당성 조건에 미흡했던 2호선 트램과 비교해도 최대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차량 형식도 기존의 지하철과 고가 방식, 굴절버스와 비슷한 무궤도 트램까지 정해진 게 없고 사업비와 완료 시기도 불투명합니다. AHP 0.5 이상 노선에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세 노선 다 0.5 이상이 다 나오는 걸로. 더구나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정부 최종 승인까지의 절차도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혀 시기상으로도 무리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어느 정도는 여유를 저는 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국토부 협의 기간이 이게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총선용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차량이 무궤도 트램으로 정해지면 현행법상 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1981년 개장한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이 4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축산부산물 상가들은 당장 물건이 없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건물 입구에 폐쇄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출입문에는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습니다. 도축한 고기를 실어 나르는 하역장은 아예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 같으면 경매와 도축 작업으로 매우 분주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부산물 상가도 대구시와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았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도축장과 도매시장이 문을 닫아 부산물을 구할 수 없게 돼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입니다. 지금 엄청 물건 구하기가 힘드니까 장사하기 힘들죠. 물건 구하는 게 아니고 아예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요.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난 1월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고령 공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국 도축장을 돌아다녀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상인들은 대구시의 대책 없는 탁상 행정으로 생업이 파탄났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진짜 암담합니다. 20년 동안 지금 그래도 거래처 이거 닦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지금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생겼고.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도축한 부산물을 가져오더라도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과 충북 등 거리가 멀수록 운송비 등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냉동 차량으로 온도 유지해서 이렇게 운송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달린 기사라든지 그 차량 한 대 구매하는데 2여간 우선 들어가요. 그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고기를 운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도축 당일에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고기는
지육이라고 불리는 몸통 고기를 가공한 식육인데 이걸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육이 오후 늦게 도착하면 야간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위생관계 같은 거, 또 이제 판매하는 데서 어려움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시. 조금 인건비가 뛰기, 물류비가 뛰기 때문에 좀 고기값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 결국 대구 지역 소비자들은 신선도 떨어진 고기를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숱한 문제 제기에도 대구시가 축산물 도매시장을 막무가내식으로 폐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고 소비자 피해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광주 홈 경기를 관람하고 광주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숙박형 여행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광주관광공사는 국내 여행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광주 프로야구 홈 경기 입장권과 숙박, 교통과 관광을 포함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버스와 기차로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광주에서 1박 2일 머물 수 있는 이번 상품은 경기 관람 전후로 동명동과 아시아문화전당, 양동시장과 송정역 시장 등 지역의 명소를 둘러보도록 구성됐습니다. 관광공사는 조만간 광주FC 홈 경기와 관련한 여행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청사가 현위치 개청 20주년을 맞아 광장을 전면 개방하고 청사 내부에는 24시간 무인 카페를 마련하는 등 열린 청사로 새 단장합니다. 고행 동선을 방해하던 표지석과 격자형 보도,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대신 쉼터 등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높이 16.5m에 달하는 광장 조형물도 이전하거나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난 밤사이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6시까지 완도 지역에서는 7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구례 지역에서도 6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종일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시간당 5에서 7mm 안팎의 꽤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늦은 밤까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 잠시 비가 멎었다가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에 5mm, 전남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비가 이어지겠고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도 예상되고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단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7도로 어제 낮 기온보단 7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해남 1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지금과 비슷하겠습니다. 18도 안팎의 기온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도 17도, 광양과 여수의 낮 기온 16도로 동부 지역도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